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요즘 어때요 여러분? 좀 바쁜가요? 아니면 시간 괜찮나요? 좀 밥 먹으면서 아니면 자기 전에 넷플릭스 볼 시간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시리즈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제가 봤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거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외국 콘텐츠만 봐요 원래는. 왜냐면 전 외국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콘텐츠들만 보다가 이번에는 좀 한국 콘텐츠들도 재밌는 게 많이 올라왔길래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의 콘텐츠가 아니죠. 한국어로 된 콘텐츠 추천 같은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제가 봤던 콘텐츠가 3개가 있는데 다 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랑 느낀 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여러분들이 느낀 거랑 비슷한지, 그런 감상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스포일러는 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시고 3가지 작품들이 어떤 건지 좀 들어보면서 과연 볼만한지,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보면서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3가지 작품 소개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드라마 미지의 서울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지의 서울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기획한 TVN 드라마예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드라마들, 도깨비나 사랑의 불시착 이런 드라마들을, 재밌는 드라마들 많이 만든 회사니까 여기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 드라마는 좀 챙겨보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유명한 곳이고요. 그리고 12부작 12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는 한 1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에피소드가 다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에 몰아보기 좋고요. 먼저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줄거리는 미지 미래라는 쌍둥이 여자 자매가 있어요. 한 명은 미지, 한 명은 미래라는 이름인데, 이 친구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 쌍둥이 중에도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고 그 2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일란성은 똑같이 생긴 그 쌍둥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미지 미래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둘이 원래는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미래는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친구여서, 원래 미지 미래가 시골 마을에서,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살다가 미래는 서울로 올라가서 회사원 생활하고 있고요. 미지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은 시골에 남아서 특별한 직업 없이, 제대로 된 직업 없이 계속 나 뭐 하고 살지 이런 거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둘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둘이 어느 날 약속을 하고 둘의 인생을 바꿉니다. 둘의 삶을 바꿔요. 그래서 미지, 시골에 살던 애는 서울로 올라가고, 서울에 회사원 생활하던 친구는 시골로 내려와서 바꿔서 살아가면서 이제 서로의 환경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뭔지 꿈을 찾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사랑,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미지의 서울입니다. 미지, 미래 이 2가지 이름이 좀 이 드라마의 뭐랄까요, 핵심 소재가 되는데, 미래라고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나중의 일을 미래라고 얘기하죠.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30년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미지는 미지의 세계 이런 말들이 있는데, 미지는 알 수 없는 것들,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캐릭터들이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제가 진짜 오랜만에 끝까지 본 한국 드라마였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지금은 거의 안 보는데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는 그 한국 드라마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막 얼마나 좋아했냐면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 이런 배우들을 막 카드를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매일 침대 옆에, 이거 아주 어릴 때 이야기인데 침대 옆에 이렇게 놓고 같이 잠에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 드라마에 엄청 빠져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빠져서 보게 된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빠지게 됐냐에 대한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연기.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연기가 너무 훌륭해요. 우선은 미지 미래, 이 캐릭터가 쌍둥이기 때문에 한 명의 배우가 2가지 역할을 연기해요. 이 박보영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도봉순 아시나요? 그 도봉순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분이고, 그분이 1인 2역 2가지 역할을 연기를 하는데 진짜 그냥 다른 사람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찍었을까, 저거를 똑같은 사람이 연기를 하는데 저걸 어떻게 이렇게 합쳤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 쓰면서 보게 됐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후반부 마지막이 될수록 전혀 이제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완전히 다른 2명의 캐릭터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샌가부터. 그래서 그만큼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메인 캐릭터뿐만 아니라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잘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막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볼 때 연기가 좀 어색하다 이런 걱정 없이 푹 그냥 스토리에 빠져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 포인트는 이 미지 미래가, 미래 발음이 어렵네. 미지 미래가 서울이랑 시골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의 완전 다른 모습들, 서울의 모습, 그 바쁘고 치열하고 경쟁하고 막 사람들도 차가운 사람들도 있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볼 수 있고, 시골에 좀 따뜻한 사람들, 그런 그리고 시골의 풍경들, 막 이렇게 자연이 있고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풍경. 그래서 딱 그 한국의 정반대되는 완전히 다른 2 풍경을 아주 밸런스 있게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드라마를 보면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좋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드라마가 가끔 너무 어둡고 슬픈 그런 분위기가 있는 드라마가 있고, 혹은 또 너무 긴장감 있고 너무 스릴 있고 확 액션 엄청 많고 그런 드라마, 혹은 뭐 너무 그냥 가벼운 드라마, 뭐라고 해야지, 스토리도 좀 그냥 가볍게 웃을 수 있게 쓴 그런 드라마들이 이렇게 좀 치우쳐진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져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는데, 요 드라마는 그 재밌는 포인트들, 코믹한 거, 그리고 좀 진지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힐링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주 적당히 잘 섞여 있다.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어 공부하실 때 이런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근데 뭐 어떤 드라마는 좀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대사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는 제가 보기에도 되게 일상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교재로서도 되게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2번째 콘텐츠 한번 이야기해보면, 2번째는 오징어 게임 3였죠. 오징어 게임 3.
요거는 오징어 게임의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였는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오징어 게임 1, 2 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이거 다 보실 것 같은데 요거 3가 마지막 에피소드가 한국에서는 그 평점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막 최고였다 마지막 시리즈 이런 반응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뭐 1, 2 비슷하게 마지막까지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은 사실 그 스토리가 얼마나 탄탄하고 얼마나 막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고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그 미술 있잖아요. 뭔가 그 굉장히 컬러풀한 배경 속에서 컬러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게임을 얼마나 스릴 있게 얼마나 재밌는 게임들을 막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면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좀 오징어 게임의 매력인 것 같아서 이 세 번째 에피소드도 뭐 그냥 뭐 재밌는 게임들 있고 스릴 있고 이렇게 그냥 저는 끝까지 봤어요. 그래서 결말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글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결말을 쓸 수 있었을까? 왜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끝나야 더 재밌는 결말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뭐 무난하게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뭐 이런 시리즈죠. 그 빚이 많은 사람들 어디에 돈을 많이 빌려서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이제 나 혼자 힘으로는 갚지 못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모르는 어떤 섬으로 가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 게임은 이기면 엄청 많은 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면은 죽어요. 그 인생이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긴장되고 얼마나 더 스릴 있게 게임을 하겠어요. 이번에도 그 주인공 456번이라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여기 섬에 가서 이제는 이 게임을 끝내러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이 게임을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오징어 게임 2 리뷰도 했었잖아요. 거기 안에 어떤 그 한국적인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3에서는 그렇게 한국적인 부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뭐 저번 시리즈들에 비해서 뭐 음식들도 특별히 소개할 게 없었고 아마 이미 다 나왔나 봐요. 시즌 1, 2에서 뭐 다른 게 없었나 봐요. 그런데 게임이 2가지 나오거든요. 이 게임을 좀 잠깐 이야기해보면 여러분들 나라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 게임입니다. 첫 번째는 숨바꼭질이라고 그 술래가 있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숨어요. 술래는 뒤를 돌고 안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좀 시간을 주면 그 시간 안에 숨는데 술래가 이제 그 사람들을 찾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술래가 되고 이런 게임이 있잖아요. 하이드 앤 시크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거 했었고 그리고 줄넘기를 합니다. 근데 줄넘기 혼자서 이렇게 줄 가지고 뛰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단체 줄넘기라고 하죠. 이렇게 2명이 줄을 잡고 돌리면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오면서 점프하는 그 게임을 해요. 근데 오랜만이다 했던 것들은 그 노래였거든요. 이 게임들이 다 노래가 있어요.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숨바꼭질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제 술래가 뒤를 돌아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숨다가 아직 못 숨었다고 아직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니? 아직 이거를 막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니? 했는데 이제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찾는다 하고 이렇게 찾았던 그런 저의 그 추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이 드라마에 나온 숨바꼭질은 숨바꼭질보다는 좀 술래잡기라고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잡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합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저는 그 세트장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그런 미술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가지고 재밌게 봤고요. 이제 줄넘기도 노래가 있어요. 이거 단체 줄넘기 할 때 저도 어렸을 때 부르면서 했던 노래인데 이거죠.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돌아서 돌아서 땅을 짚어라 짚어서 짚어서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이거는 그 규칙이 있어요.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하면은 이렇게 뛰다가 뒤를 돌아야 되고요. 진짜로 뒤를 돌아야 되고 돌아서 돌아서 땅을 짚어라 하면은 앉아서 땅을 짚어야 돼요. 짚어서 짚어서 만세를 불러라 하면은 만세를 해야 되고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갑자기 음이 낮아졌어. 꼬꼬꼬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하면은 호다다다닥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오리지널 게임인데 그 오징어 게임 시리즈 안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게임도 심장이 너무 떨리는 기분으로 했던 게임들이거든요. 막 숨바꼭질은 어떻게 나 지금 숨어 있는데 제가 나 찾으면 어떡하지? 두근두근 하면서 그 기다렸던 추억이 있고 줄넘기는 이 줄에 걸리면 막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 이게 줄이 다리에 이렇게 맞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던 그 두근두근 하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이랑 또 연결이 되면서 더 스릴 있게 봤던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1, 2 보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3까지 보시고 어땠는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깨알 지식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좀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포인트가 그 영희 아세요? 그 인형 있잖아요. 여자 인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인형이 여자아이 인형인데 남자아이 버전이 막 나온다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남자아이는 철수라는 그 아이인데 이 두 캐릭터가 혹시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나요? 철수랑 영희. 얘네는 오징어 게임에서 처음 나온 캐릭터가 아니라 한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캐릭터예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교과서에는 철수 영희라고 해서 그 대표적인 남자 캐릭터, 대표적인 여자 캐릭터로 마스코트처럼 있었던 캐릭터가 철수 영희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좀 뭐랄까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레트로한 느낌이 있고 좀 귀여운 것 같은데 어딘가 좀 무섭게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스릴 있는 게임에 마스코트처럼 이렇게 쓰인 것 같았고요.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뭔가 노래도 조금 소름 끼치는 멜로디지 않나요? 그냥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라고 하죠? 단조라고 하나요? 플랫? 음악 잘 모르긴 하는데 플랫 음이라서 뭔가 좀 공포 영화와 잘 어울리는 그런 음인 것 같기도 해요. 세 가지 노래들이 다 비슷하네요. 아무튼 오징어 게임 3에 대한 저의 리뷰였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화죠. 이거는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요거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을 했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다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영화 부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 이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핫하다라고 하는 걸 보고 저도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미국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소재가 K-팝이죠. 이 영화의 줄거리를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주인공은 K-팝 걸그룹 헌트릭스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이 걸그룹이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그룹인데 사실 이 걸그룹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걸그룹은 악마 사냥꾼이에요. 데몬 헌터스입니다. 악마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먹어버리는 그런 나쁜 악당들이 있는데 그 악당들을 무찌르는 게 헌트릭스입니다. 특별한 힘이 있는 그런 여자 3명이에요. 그래서 이 3명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도 있어요. 우선은 K-팝이라는 소재랑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미디어가 되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디즈니 애니메이션들 보면 다 그 주제곡들이 있잖아요. 주제곡이라고 할까? OST가 있잖아요. 겨울왕국 같은 거는 Let It Go가 있었고 코코 또 제가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거기도 뭐 여러 가지 있죠. 운뽀꼬로꼬 같은 거 노래 듣는 재미가 있잖아요. 알라딘도 그렇고 뭐 다 있어요. 근데 K-팝은 이렇게 노래잖아요. 되게 중독성 있는 그런 노래를 애니메이션이랑 합치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뮤지컬 같은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갑자기 노래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노래를 한다고? 이런 그 약간의 거부감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K-팝은 애니메이션이랑 이렇게 잘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괜찮네. 이렇게 둘이 섞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노래가 왜 좋죠 이거? 이 노래 왜 좋죠?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대표적인 노래가 3개가 있어요. 그 헌트릭스의 노래인 골든인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보이그룹이 또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잘생긴 보이그룹이 나와요. 5명 멤버들이 있는데 이 그룹에 소다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 봤거든요. 근데 한 번 봤는데 다음 날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청소할 때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이렇게 제가 부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면 진짜 중독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니메이션 안 보실 거면 이 소다팝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재밌었던 거는 더빙이 진짜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또 언어 학습자지 않습니까? 처음으로는 영어 더빙으로 영어가 오리지널인데 그 오리지널로 봤는데 이제 2번째로 일본어로 한번 또 다시 볼 생각이에요. 이 문장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일본어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저 언어 오타쿠라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듣는 재미도 있었어요. 마지막은 한국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반응인데요. 저도 느낀 거고 막 사람들이 K-팝 데몬 헌터스 봤냐? 이거 현실 고증 쩐다. 이런 식으로 막 반응을 올리고 있어요. 현실 고증은 진짜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잘 담았다.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괜히 한국 K-팝 뭐 한번 써볼까 해서 K-팝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면 막 노래도 K-팝 같지가 않고 막 사람들 비주얼도 좀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한국인들이 같이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K-팝의 매력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피땀 눈물로 이렇게 만든 애니메이션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식사 예절 설명한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놓기 전에 그 밑에 냅킨을 놓는다. 이런 거 설명한 적 있는데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냅킨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K-팝 아이돌들의 비주얼도 있잖아요. 전 너무 웃겼던 게 그 K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
패러디한 것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 아까 소다팝 불렀던 보이그룹 있잖아요. 그 5명의 남자들의 스타일링이 되게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스타일링. 뭔가 저런 아이돌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를 좀 또 패러디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재밌었어요. 아, 케이팝의 매력이 이런 거였지 하는 것도 떠올리게 됐어요. 저도 옛날에 케이팝도 또 좋아했거든요. 저도 아이돌 팬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되게 그 캐치한 멜로디,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그 케이팝의 매력이잖아요. 뭐랄까? 그 노래 자체에 엄청 의미가 있고 가사가 너무 멋있고 이런 곡들도 분명 있지만 그 일단은 그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했다. 안무들 같은 것도 멋있게 잘 만든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도 진짜 화려하고 그 미술이 요것도 예쁘거든요.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저는 그 얼마나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까다로운 눈을 가진 사람인데도 이 애니메이션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포스터만 보면 조금 유치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어린 초등학생 여자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속는 셈 치고 딱 10분만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요. 여러분들은 한국어 공부하니까 한국 그 더빙으로 해가지고 딱 10분만 한번 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3가지 콘텐츠, 제가 봤던 콘텐츠들 설명해봤는데요. 추천해봤는데요. 또 앞으로 제가 봤던 드라마나 영화 중에 재밌는 거 나오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본 K 콘텐츠 추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콘텐츠 추천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쇼츠 영상들을 좀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의 팟캐스트 중에서 좀 핵심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서 짧은 영상으로 만드는 거를 시작해서 이제 유튜브 쇼츠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이나 아래 설명창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잘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만들었던 쇼츠가 그 드라마를 자막 없이 봐야 되는 이유라고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팟캐스트로 언어 공부를 하는 방법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거기서 좀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국어 자막은 켜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한국어 자막은 켜고 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자막을 끄고 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어를 소리로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자막을 끄고 그 소리랑 영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걸 연결시켜 가면서 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자막이든지 그게 자막이 일단 있으면 눈은 나도 모르게 그 글자를 읽게 돼요. 이거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글자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것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글자를 보고 이 단어를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건지 어떤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대답은 한국어 자막도 처음에 그 귀로 듣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더더욱 자막을 끄고 그 영상과 소리에 집중해서 보는 거를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는 물론 이해 안 돼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빨리 자막 켜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그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그 시간들을 견디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미지의 서울 첫 번째 에피소드 볼 때랑 마지막 회 12회 에피소드 볼 때랑 그 이해의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1화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보지만 마지막이 되면은 결국에는 얘랑 행복했네? 얘랑은 안 행복하네?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괜찮네? 뭐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했네? 이게 되네? 하는 것들을 좀 느끼고 그게 뭐 10편, 20편의 콘텐츠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자막 없이도 이해할 수 있고 이제는 자막이 방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콘텐츠 정말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자막을 끄고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 자막을 끄고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저를 믿고 한 번만 자막을 끄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은 두려워요. 나 못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한데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막이 있던 그 시절로는 못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거기 때문에 자막 없이 대신에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이어폰 같은 거 잘 끼고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끝까지 팟캐스트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제 팟캐스트 여기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드라마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무조건 볼 수 있을 거니까 용기 내서 드라마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콘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